그렇지. 자, 그 넓이가 40이니까 AP는 80이죠. 그 다음에 비례식에 의해서 요거의 y좌표하고 요거의 y좌표, 즉 Q는 4P죠. 그 다음에 P, Q가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P 플러스 Q는 A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문자 개수 줄여주면은 Q 대신에 그 4P를 넣으면은 5P는 A죠. 그럼 A 대신에 5P를 넣어주시면은 P 제곱은 이제 16인데 P는 4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1사분면 위에 점이니까 음수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Q가 16이 돼서 답이 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 내주시면 끝나는 거거든. 순간 이상한 걸로 혼자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로그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역함수 관계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대응 커플 탐색기 요 과정 확인해 주시고, 항상 지나는 점 0,1, 1,0 파악해 주시면 1대1 대 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이구나. 여기가 이제 1,0이구나. 여기가 0,1이구나. 네, 요거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의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평행사 변형이니까. 근데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1이죠. 근데 요 길이가 이제 루트 2잖아요. 기울기와 삼각비. 그럼 1대1 대 루트 2니까 1 더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2,1이거든요. 여기가 1,2거든요. 하나 대입해 주시면 되죠. 3이죠.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와 삼각비가 얼마나 그 각별한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도 역시 로그 함수에서의 어떤 기하적인 상황을 다루는 건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 여기 11번을 좀 봐보면 초록색 넓이가 S인데 S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아, 아. 음. 자, 근데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야. 평행이동이 X축 방향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다 이만큼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여기가 이제 0,1이고, 자, 요거의 대응점은 이제 어디일까요? 얘가 2,1로 평행 이동이 돼 있죠. 2,1로. 그다음에 지금 요 점선의 표시가 B하고 C가 X 값이 이제 같다라는 표시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니까 X가 2일 때 여기서 Y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3이겠고, 요 길이는 1이어서 곱하면 6이 돼요. 선생님, 요거는 사각형이 아닌데 왜 그런 계산이 진행이 되나요?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세로인 걸 이제 정의를 받았을 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B하고 D를 연결을 하고 A하고 C를 연결을 하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그렇게 나온다. 그럼 얘하고 넓이가 같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평행 이동이 그대로 된 거니까 그대로 이만큼 평행 이동 관계니까 그대로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것보다 조금 더 원론적으로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4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일 때 요거의 넓이가 4 곱하기 2가 됐잖아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의 실타래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실타래, 실타래, 실타래. 음. 그러니까 길이하고 넓이하고는 단위부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4cm 길이가 2cm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8제곱센티미터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 실타래가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도 4cm라는 그 균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모양이 이렇게 망가져도 이 녀석의 넓이는 8로 일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차이가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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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잖아. 그 상태로 3cm만큼 지속이 된 거니까 그냥 곱하셔도 됩니다. 원리로. 자, 그럼 조금 어려운 발전 문제 하나 같이 봐보고 정리해보고 이제 로그 함수 쉐드챗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보니까 2,1 방향, 1,2 방향, 역함수 관계네 파악했어요.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제시가 돼 있죠? 걔는 이제 y는 x하고 무조건 위에 있죠. 네, 이렇게 되고요. x좌표가 이제 2하고 3. 자, 그러면은 여기 차이가 1이죠? 요 차이도 1이겠죠? 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 높이가 2죠? 되셨나요? 그렇게 볼 것도 없이 그 y는 x 위에 점의 x좌표가 2이면 얘는 2,2고 얘는 3,3이잖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생긴 거 구하는 거거든?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의 넓이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S1 더하기 S2S, E2S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S1이 여기 사이에 얘가 S1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세워서 이 기다란 막대기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저 막대기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 파란색 똑같은 게 여기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죠. 여기가 2죠. 이렇게가 5죠. 여기 1이죠. 답이 5예요. 파란색 그 자체의 넓이는 아직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변형 이 소재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두 로그 함수가 평행이동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이제 방향과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었죠. 즉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이 평행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죠.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 역함수일 때는 대칭이동이고요. 얘는 평행이동인데, 자, 여기 이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봐볼게요. 이 점의 기묘한 모험에 대해서 봐볼게요. 이 점이 이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이 로그 함수로 이제 단체로 평행 이동이 일어날 때 여기는 이 점도 그 이동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2,-4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기울기 방향이 마이너스 2니까 그 평행이동 방향과 부합되는 기울기의 직선을 그으면 만나는 두 점이 평행이동 비포 애프터 커플 두 점을 가리킨다. 자, 아까 뭐였어요? 역함수 관계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역함수는 대칭의 용어를 사용하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잖아. 어. 대칭 이동에서는 그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그 선의 수직인
선을 그어주면 대칭 이동 비포 애프터 커플이 적발되는 방식이었다면 평행 이동에서는 그 평행 이동 방향에 부합되는 선을 그어주면 평행 이동 비포 애프터 점이 두 개가 잡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로 이동을 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네, 요걸 갖고 판단을 해보시죠. 자, 평행 이동 그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문제 소재로 평행 이동의 방향과 똑같은 직선을 긋기. 요런 설정이에요. 평행 이동이랑 똑같은 직선 긋기. 그러면은 평행 이동의 before, after 두 점의 커플점을 고를 수 있다. 대칭 이동에서는 선대칭 이동에서는 그 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버리면 그 대칭 이동의 before, after 커플점이 찍히게 된다. 네, 요거였죠. 자, 근데 그 말을 들어도 도무지. 두 번째, 도형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어도 자, 일정한 길이가 예를 들어 4cm가 2cm 동안 반복이 되면 이 층이 좀 흐트러졌더라도 얘를 다시 이렇게 톡톡톡톡 모아주면은 그 넓이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직사각형처럼 넓이를 구해도 괜찮다. 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삼각비예요, 삼각비. 이 삼각비에서 약간 좀 저렇게는 미처 생각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산식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두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의 방향을 보시면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 갖고 평행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 2의 방향이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의 직선을 그었기 때문에 요 점이 평행 이동을 해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요 점이 평행 이동을 해서 요 점을 이동을 할 것입니다. 평행 이동이 2, 4만큼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죠. 자, 피타고라스를 요걸로 하시면 토 나오니까 비율을 가지고 하세요. 1대 2대 루트 5. 비례상수는 2. 이해되셨나요? 자, 2하고 4 저거 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근데 비율 가지고 하세요. 1대 2죠. 1대 2, 1대 2대 루트 5. 근데 1일 때가 실제 길이가 2니까 2 루트 5입니다. 자, 이 길이가 2 루트 5입니다. 되셨나요? 이 길이도 2 루트 5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수직거리를 봐보실 건데 이렇게 두 평행한 두 직선에 그 수직인 선을 그으면은 그 평행의 기하학적인 특성상 이렇게 나란히 수직 이렇게 되죠. 네. 저 하얀색의 길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저 하얀색의 길이를 알면은 이 루트에다 이거를 곱하면은 바로 저기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나오게 되죠.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얘가 이대로 그대로 채워져서 직사각형이 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죠. 크기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x라고 해볼게요.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 각도 논리예요. 여기도 동그라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동그라미에 대한 탄젠트 값이 크기가 2였잖아요.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요렇게 해도 탄젠트 값이 2죠. 1대 2대 루트 2.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8이죠. 자, 1대 2대 아니 저기 뭐야? 아니, 1대 2대 루트 5. 자, 루트 5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8이에요. 루트 5로 나눠주시면 1이 가지고 있는 길이가 나오게 되죠. 거기다가 2 루트 5 곱해주시는 겁니다. 답이 16이에요. 자,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자, 첫 번째 포인트.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방향이 2, 마이너스 4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일어난 건데 그 방향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before, after, 평행 이동 before, after 그 커플이 딱 찍히게 돼요. 자, 그렇다 보니 요 길이는 2, 4니까 2루트 5라는 길이를 갖게 돼요. 저거를 구할 때도
비율이 1대 2대 루트 5니까 그 1일 때 길이가 2니까 루트 5일 때 길이는 2 루트 5 이렇게 비례식 이용해서 2 루트 5를 더 빠르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조선 그었을 때 이게 이제 그 직사각형이 되는 거 혹은 2 루트 5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 수직거리가 몇인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y절편의 차이 그러니까 두 직선 간의 y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차이가 8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이 빨간색 삼각형의 그 삼각비를 알고 싶은데 그 답은 어디에 있다? 직선의 기울기에 있다. 어, 직선의 그 삼각비를 보기 위해서 이 각도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여기가 x가 되고 또 이렇게가 이제 그 평행한 두 직선의 공통 수직선이어서 여기가 또 동그라미가 되니까 1대 2대 루트 5가 여기서도 1대 2대 루트 5구나. 자, 그다음 비례식 어떻게 되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상현이하고 나하고 이제 보물을 나누기로 했어요. 쌤이 파 7을 가져가고 상현이가 2만 가져가기로 했어. 그럼 쌤이 7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가져간 돈이 예를 들어서 580만 원이야. 그때 상현이가 가져간 돈을 구하는 그 비례식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이렇게 아마 세우실 겁니다. 요거를 더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면 나오긴 하는데 그걸 축약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580만 원은 이제 내가 가져간 돈이죠. 그 녀석의 비율을 나눔으로써 단위값을 구하세요. 자, 580이 가진 실제값, 가진 비율을 나눠서 내가 알고 싶은 2의 비율의 실제값을 알기 싶어서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한 번에 나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시면은 내가 알고 있는 8이라는 실제값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루트 5예요.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실제값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1이죠. 네. 곱하시면은 바로 루트 5분의 8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비례식. 그리고 곱해주시면 16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 아래 문제 하나 더 봐보시죠. 자, 이 문제는 그 여기 EBS 수능 완성에서도 수학 원에서 고3용으로도 약간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요. 모의고사에서 분명 만날 일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그거 해볼게요. 두 개의 지수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1, 마이너스 평행이동 방향이 어떻게 됐다? 1, 마이너스 1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방향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확인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 직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평행이동 방향이랑 똑같은 기울기의 직선을 그었다고? 그러면은 이 직선을 미끄럼틀 삼아서 이 녀석이 직관적인 거예요. 그 마이너스 1의 방향으로 이제 평행 이동하니까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하고 이 점이 여기로 이동을 했겠네. 평행 이동이 이제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2겠네. 이 길이는 루트 2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뭐니? 요거 y절편이 1이고 3이니까 요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직선의 길이가 1이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각도 논리. 그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여기가 x예요. 이렇게 수직거리 알고 싶을 때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대 1대 루트 2였으니까 여기도 1대 1대 루트 2예요. 자, 그럼 한번 비례식 연습해 보자. 2라는 실제 길이가 가진 비율이 몇이야? 루트 2예요. 그걸로 나눠서 단위 값을 구해주시고 비율 1짜리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답이 뭐예요? 루트 2죠. 여기 루트 2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서 답이 2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평행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의 기울기.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으면 비포 애프터 커플이 딱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형이 못생기시더라도 그 저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직사각형처럼 계산해도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렇게 생겼어도 그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도형의 모양 이상하게 생겼어도 일정한 길이만큼 그 균일하게 쌓여 있으면 그 균일 스택. 자, 세 번째 포인트가 삼각비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비례식. 이런 문제였고요. 그러면은 저기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좀 몇 개 빠르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 증가 함수 함수일 때 그 대한 내용이었고요. 개념 익히 문제를 좀 바로 봐볼까요?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2번을 봐보시죠. 자, 2번은 이제 합성함수의 형태죠. 진수의 x가 또 식을 구성하고 있어요. 2차식을 말이죠. 자, 그러면 2차식에서 이렇게 구간에 끊기면 이 2차식의 최대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저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축이 1이잖아요. 축이 1이니까 이제 2부터 4까지 어때요? 이 순간만큼은 감소함수죠. 자, 그럼 논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얘가 지금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 얘가 최소가 나오면은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대입한 거니까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요걸 편의상 fx라고 할게요. fx의 최소가 나오게 되고요. 진수 fx가 최소가 나오게 되면은 로그 3의 x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대입하면은 이거의 최소가 나오게 되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거의 최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의 최대가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만 구해볼게요. 2를 대입하면은 9가 나왔어요. 그거는 2죠. 2라는 값은 최대야 최소야?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성함수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발전 문제 보시죠. 자, 정의역이 요거인 최소값이 마이너스 2때 다음을 답변하라. 자, 보시죠. 위치 2분의 1이어서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진수가 가장 클 때 최소값을 갖게 되죠. 진수가 가장 크다라는 거는 여기가 8일 때인데요. 그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2를 갖게 된대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4죠. 왜 물어보는 거지? A는 4. 너무 쉬운데? 그쵸? 네. 자, 똑같은 걸 한 번 더. 자, fx가 저 x에 대한 2차식 저렇게 나와 있고, 합성함수의 최소값, 최대 최소 나왔네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또 합성함수만 보니까 우리가 또 살짝 되게 막연해 지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합성함수는 결국에 나중함수라고 했어요. 결국에 합성함수는 g입니다. 결국에는. 어. 음. 결국에 이제 g의 값인데요. 자,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난해한 점. 밑을 모르기 때문에 g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걸러 주셔야 돼요. 자, 최대값. 일단 그러니까 fx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fx의 범위를 써주시면은 x가 0하고 1 사이에서, 자, 지금 저 녀석이 아래로 볼록인데 축이 1인 거 확인되시나요? 어. 근데 0부터 1까지니까 감소함수죠. 그러면 내가 fx의 범위를 써볼게요. fx 요 녀석의 범위. fx는 감소함수입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1을 대입해서 나온 그 가장 큰 x 1을 대입해서 나온 9라는 값이 fx의 최소값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x를 대입해서 나온 10이 fx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결국에 그 이제 이거를 그냥 라지 x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더 이상 합성함수가 아닌 거거든요. 네, 합성함수는 어려울 게 없어요. 속함수, 겉함수. 결국에 합성함수는 겉함수다. 그리고 속함수의 변형만 한번 필터링을 해줘라 뜻입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우를 나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해놓고 이제 후 필터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내가 9를 대입해 볼게요. 9를 대입해서 나온 로그 a의 9가 최대값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증가함수라는 거야, 감소함수라는 거야? 가장 작은 걸 대입해서 최대값을 했으니까 감소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 a가 9분의 1이죠. 감소함수가 나오는 거에 부합되는 a 값이 나왔죠? 이거 비슷한 거 우리 유리함수에서 해봤잖아, 그치?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답이긴 한데, 답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1보다 큰지 0하고 1사인지 몰라서 증가함수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일단 10을, 가장 큰 10을 대입했을 때, 즉 로그 a의 10이 그 최대값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자,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가장 큰 x에 대해서 최대가 나오는 거는 바로 증가함수에 부합되는 내용이죠. a는 10분의 1이 나오는데 a가 10분의 1일 때 증가함수라는 거에 모순이 생겨서 이 경우가 날아가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막 예쁘게 경우를 나누셔도 되는데 저런 식으로 모순 판정법을 이용해서, 네, 답을 걸러주셔도, 네, 되겠습니다. 몇 문제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번까지만 봐보고 풀 시간 드릴게요. 네, 2번까지만. 자, 최대치를 구하라. 요거는 이제 로그 2의 x 모양이 반복되니까 로그 2의 x를 내가 t로 치환시켜 주시되, 치환하면 항상 그 변역을 생각해 줘야 되죠. 변역. 자, 근데 로그는 지수하고 다르게 변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t 범위를 한번 뽑아 내볼래요? 자,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죠.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로그 값은 0이죠. 그 다음에 16을 대입했을 때 로그 값은 4죠. t 범위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최초를 이용해서. 그러면 저 녀석은 이제 완전히 평범한 다항함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어진 다항함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선생님, 치환을 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해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치환이라는 행동은 결국에 합성함수거든요. 내가 어떤 1, 2, 3의 x가 있었고 여기 4, 5, 6에 이제 공역이 있었는데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6이 나왔어요.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4가 나왔어요. 근데 합성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중간 돌다리 하나만 추가한 거예요. 1을 넣으면은 잠깐 2를 들러서 갔다가 6을 가는 거. 3을 넣으면은 잠깐 뭐 9를 들렸다가 4로 가는 거.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함수의 그 최대 최소가 바뀌지가 않아요. 치환이 저런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잖아. x에다가 몇을 대입했어.
그러니까 최대를 만족하는 어떤 t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t-1에 마이너스 4니까 그 1이 들어가나? 네. 1에서 최소값을 갖죠. 자, 최소값을 갖는 거 해볼게요.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t가 1이에요. 그럼 x는 2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가 x가 2일 때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였는데 내가 중간에 t는 1이라는 중간 다리를 놔준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로그 성질 이용해서 이거 바꿔주시면은 1 플러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로그 2의 x 로그 2x를 t로 치환해 주시면은 1 플러스 t, 3 마이너스 t니까 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2x니까 증가함수니까 16분의 1 대입했을 때 즉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되고요. 4를 대입했을 때 2가 최대가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다항함수의 최소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고 살짝 어려운 저기 232번까지 봐보고 저기 넘어가셔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수능 기출 문제예요. 수능 기출 문제. 우리는 1학년인데 아니 2학년인데 수학원이 직접적인 그 시험 범위여서 그렇습니다. 자, 로그 3의 x가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3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라고 두시면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0으로 식이 바뀌게 되겠고 t의 범위, 치환했을 때는 변역 호랑이가 튀어나오죠. 수학의 정석이 실제로 있는 멘트입니다. 자, 증가함수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은 최소값 81을 대입했을 때 4라는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평범한 다항함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t가 1에서 그 최대값 11을 갖죠. 그래서 최대값 m은 11을 갖고요. 1이란 축을 포함하니까 그다음 0 또는 4에서 이제 최소값을 갖죠. 0일 때 10이고 4일 때는 2니까 2라는 최소값을 갖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르게 생각해도 그 1에서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고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많이 내려갔겠죠. 두 개 더해주시면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